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알아두면 유익한 IT 이슈를 쏙쏙 소개해 주시는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요새 세상이 뭐 하루 다르게 바뀌는 분위기예요. 그러니까요. 장난 아닙니다. 요즘에. 네, 자 저희가 지난달에 이 주제를 한번 다루긴 했는데, 네. 야, 그 몇 주 사이에 핫해졌어요. 핫. 네. 자 이제 뭐 대통령까지 관심을 갖고, 야 그러니까요. 이거 대단하네 이런 얘기 하는데, 챗 GPT 이야기 오늘 하실 거죠? 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달인가 지지난달에 초거대 인공지능 얘기하면서 챗 GPT 이제 뭐 GPT-3 이런 얘기 했었는데, 맞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도 이제 새해 업무 보고 받는 자리에서 네. 챗 GPT 거론하면서 뭐 몇 자 고치면 그냥 대통령 신년사로 나가도 괜찮을 정도다. 네. 훌륭하더라 뭐 이러면서 네. 각종 업무에 공직자들이 잘 활용하도록 뭐 행안부가 이끌어달라 뭐 이렇게 지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출시된 지 2달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는 예. 31일 돼야지 이제 2달 되는 건데, 오늘이 2달째죠. 그런데 네. 이게 지금 회원 수가 장난이 아니에요. 2달 만에,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은 40일 만에 네. 회원 수가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 근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인스타그램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네네네. 인스타그램이 1,000만 명 돌파하는데 355일 걸렸거든요. 1년 이상. 네, 그 1년 정도 걸렸는데 그 정도였고요. 그다음에 또 우리가 보통 처음 나오는 서비스가 100만 명 넘기기가 상당히 쉽지가 네, 않아요. 네, 사람들이 네, 인지가 돼야 되니까. 네. 얘가 100만 명 넘기는데 5일 걸렸거든요. 어우. 네, 근데 넷플릭스가 100만 명 넘기는데 유료긴 하지만 3년 반 걸렸고, 에어비앤비가 2년 반 걸렸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런 걸로 치면 거의 지금 아이폰급이다. 네. 아이폰이 새로 나왔을 때 사람들이 우아한 것처럼 예. 일반인들도 이거 뭐야 하면서 쓰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뭐 이렇게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며칠 전에 들어가서 네. 챗 GPT 써봐야지 그랬는데 이게 로그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회원 가입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지금 네. 2, 3일 고민 중이에요. 그냥 지메일 뭐 일반적인 웹사이트 계정만 있으면 바로 네. 뭐 회원 가입 절차 필요 없이 연동되는 거죠. 바로 연동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대통령이 실제 챗 GPT로 신년사를 썼다. 네. 어떤 식으로 나와요?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봤는데, 네. 거기에서 이제 오마이뉴스에서 좀 여러 가지 좀 테스트를 한 게 있어 좀 예. 가져왔어요. 예. 일단은 만약에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를 작성해줘라고 쓰면 챗GPT가 못 씁니다. 아, 그래요? 왜 못 쓰냐면 네. 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 저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사는 작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러한 가상의 정보를 생성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게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네네. 왜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지?라고 하면 여기에서 학습된 데이터가 2021년까지의 데이터만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이제 이걸 잘 네네네.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로 2022년이나 뭐 미래 트렌드나 이런 거 못 물어봅니다. 아. 네, 이게 실시간적으로 데이터가 되는 게 아니라 과거 데이터를 갖고 학습한 걸로 지금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그쵸. 대통령으로 당선이 됐고, 그렇죠. 5월에 취임했으니까 네. 그 정보는 아직 입력돼 있지 않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가상의 인물이라고 이제 여기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대한민국 대통령의 신년사를 작성해줘. 아, 예, 예, 이렇게 예. 이제 예. 쓰는 거예요. 그렇게 쓰면 상당히 이제 무난하게 씁니다. 뭐 예를 들면은 네. 뭐 대한민국을 지내는 모든 국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뭐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희망과 다시 한번 깨달은 결심을 합니다. 아. 뭐 지난해는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과 고민을 많이 겪었지만 국민들의 희생과 협력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 그럴듯한데요? 그죠? 계속 뭐라고 쓰냐면, 이제는 더욱더 나아가기에 노력해야 됩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 적자를 줄이고 국민들의 일자리를 보장하는 경제 성장을 추진할 것입니다. 또한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인 코로나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면서 국민들과 함께 힘있게 나아가며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써요. 야, 이 김덕진 소장 지금 목소리 들으니까 이분 야심이 있네. 야심이 있어. 제가 야실인데. 굉장히 진지하게 읽는데요. 저는 그냥 그렇게 되면 인공지능의 대변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제가. 인공지능의 대변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정도까지 쓸 정도로 상당히 네. 부드럽고요. 그리고 실제로 영문으로 쓰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내용이 나오는데, 뭐 물론 이거에 대해서 우리 고민을 해봐야 될 게 한 가지 있어요. 네. 뭐냐면 그러면 이 내용을 인공지능이 알고 쓴 거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라는 게 이제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거죠. 완벽하진 않아도 네. 뭐 거의 사람들도 많이 어눌하게 문장 구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자, 문장의 흐름은 뭐 술술 잘 읽히고 잘 쓰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 사람처럼 인공지능이 내용을 이해하고 고심을 해서 문장을 완성한 거냐?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게 중요해요. 아니에요? 네, 네.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네네. 우리가 인공지능에 대해서 특히나 챗GPT 요즘에 나올 때 어떤 분들은 와 이게 뭐 사람보다 더 똑똑해라는 말을 네네네네. 쓰시는데, 똑똑해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드리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통으로 학습한 다음에 통계적으로 그 다음에 나올 만한 단어들을 계속 붙인다.
통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가장 많이 연결된 네. 문장들을 술술 붙여 나간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예전 방식의 교육,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전문가 방식의 방식은 예를 들면 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대한민국이 무슨 말인지 컴퓨터한테 알려주고 네. 수도가 어떤 말인지 알려주고 그다음에 한 다음에 서울도 알려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긴 한데 문제는 예를 들면 대한민국의 제2의 수도는 뭐야라고 물어보면 얘가 대답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학습이 안 돼 있었으니까. 근데 이번엔 뭐냐? 그냥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보니까 사람들이 대한민국 수도는 서울이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대한민국 서울인 수도에서 놀았다라는 단어를 썼다고 치면 거기를 봤더니 대한민국 수도 다음에는 난 서울이 뭔지 모르겠는데 서울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네? 당연히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당연이라는 거는 우리는 당연하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서울이라고 많이 그냥 글을 쓴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걸 확률상으로 높으니까 서울이라고 뱉은 거예요, 결과를. 근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우와 맞네? 라고 하니까 이거 맞는가 보다. 아니 근데 우리 아기 때도 그렇게 학습하지 않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 아빠라고 하니까 나도 아빠라고 부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이게 이제 뭐랑 똑같은 거냐면 그래서 인공지능이 원래 인공지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뇌가 학습하는 거를 거의 똑같이 만들려고 하는 게 이 딥러닝이라고 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영어 배울 때도 영어 하나도 몰라도 외국 가면 영어 어떻게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네네. 그분들 자세히 보면 그냥 옆에 외국인한테 내가 무슨 단어를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맞다고 반응을 해요. 네. 그러다 보면 이거 맞네? 라고 하면서 배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자층 이게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단톡방 이런 데서 얘기하는 걸 보면 야 이거 학생들이 이제 과제물 이걸로 다 쓸 텐데 어떻게 식별하지? 막 교수님들은 걱정하고 있고 학자들은 논문이나 연구에 이제 이거 보조적으로 도움을 받을 텐데. 그렇죠. 그럼 이게 도움이 된다는 분도 있고, 야 그러면은 이 학자 윤리에 어긋나는 거 아니야? 이런 분도 있고, 지금 논란이 커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결과들을 보더라도 아까처럼 패턴적으로 쓰는 거니까 패턴적 문제는 잘 풀어요. 제일 대표적으로 로스쿨. 법률 같은 경우에도 다 패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실제로 시험 채점을 해봤더니 미네소타 로스쿨에서 한 10불 정도, 10 플러스 정도의 학점이 일단 나왔고요. 지금 수준으로도. 펜실베니아 와튼스쿨 MBA에서 운영관리 기말 시험을 봤는데 B-에서 B 정도의 학점이 나온답니다. 그러니까 통과는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실제로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교의 시오반 오코너 교수가 국제학술지 발표 논문에 챗 GPT를 공동 교신 저자로 등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이 사람처럼 얘가 도와준 거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게 과연 이거를 사람으로 봐야 되냐 안 봐야 되냐 이렇게 학술에서 이미 이슈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네이처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학 논문 저자로 챗 GPT 인정하지 않는다. 그래서 각자의 지금 어떤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뭐 아이고 이거 인간 조교보다 낫구먼 뭐 이런 분들 계시겠네요. 그렇죠. 네네. 자 이게 단순히 기능적으로 이게 잘 만드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이른바 생성형 AI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하는 시기가 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그냥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이거를 과대평가할 필요도 없고 과소평가할 필요도 없어요. 약간의 도구가 생겼다. 좋은 도구가. 그래서 좋은 도구가 생겨서 약간 조교처럼 내 옆에서 도와주거나 아까처럼 인턴처럼 도와주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거를 잘 물어다주면 빠르게 정리는 하지만 결국 틀릴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게 중요하고요. 근데 이게 사회적으로 미칠 수 있는 문제는 그러면은 정말 소위 가짜 뉴스가 하루에도 뭐 몇천 개, 몇만 개가 너무나도 쉽게 쏟아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비슷하니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챗 GPT만큼이나 이게 인공지능이 쓴 글이냐 아니냐를 정확하게 판별하는 알고리즘들도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게 발전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정책적으로라도 이거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이걸 어떤 식으로 활용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신기하게만 바라보기에는 이미 이게 기술이 빨리 진화되고 있어서 닥쳐왔죠. 그래서 이미 구글 검색 결과도 이 챗 GPT 나오고 나서 요즘에 되게 검색 결과가 안 좋아졌어요. 실제로 정보인지 알고 들어가 봤더니 낚시성이 들어가고 그런 걸 만들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전반적인 좀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뭐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아는 인공지능 학자 한 분이 자 이거 알파고 때 이미 예견됐던 거야. 근데 알파고는 이세돌 씨만 맞닥뜨려봤잖아요. 우리는 구경만 했지. 그렇죠. 근데 모두가 다 쓸 수 있는 알파고 업그레이드된 것이 공개된 것이다. 놀라지 마라 이런 얘기 하시던데요. 자 이제 구글 검색 결과에도 이게 영향 미칠 것 같고요. 검색 엔진 업체들이 이거 깜짝 놀랐을 것 같은데
자, 빅테크 기업들 또 우리나라 기업들 움직임 어떻습니까? 네, 일단은 구글에서도요 좀 빠르게 이 챗GPT 대응하는 스페로라는 걸 출시하려고 하는데요. 스페로.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지금 챗GPT의 가장 단점 중에 하나가 이게 왜 이런 답을 냈는지 출처가 없는 거예요. 아, 출처. 그러니까 계속 틀리는 거죠.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구글에서는 야 이거 출처 우리가 있는 이 AI 나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훨씬 좋을 거다. 뭐 이런 얘기 하고도 있고요. 네. 또 우리나라에서도 네이버나 뭐 아니면은 카카오 또 다른 뭐 SK 같은 것들이 지금 초거대 인공지능 만들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기업들과 협력하면서 계속 좀 발전시키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챗GPT도 한국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어보다 결과물이 아주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나라에서도 좀 한국어에서는 좀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능성이 있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데이터 것이죠. 분량의 문제도 있고요. 네. 자, 청취자 여러분 무서운 일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최 GPT와 김 GPT가 여기서 방송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직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궁금한데요. 다음에도 계속 풀어보도록 하죠. 자, 오늘 이야기 여기서 정리하죠.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장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